오늘 우리가 화장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옛 조상들은 오래도록 불편한 시기를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들과 삶에 묻어난 지혜로 발전을 이룬 화장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생명을 지속시키는 원초적인 것이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인간은 일생에서 1년 정도를 화장실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화장실이란 곳은 변기에 앉아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화장실을 근심을 해소하는 곳이라는 뜻의 해우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최초의 화장실은 구덩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유목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앉는 자리가 곧 화장실이 되었고 아무 곳에서 볼일을 보는 건 창피할 것도 없었으며 때가 되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오물이 땅에 나뒹구는 따위에 신경을 쓸 이유가 없었지요. 그러나 한 곳에 정착하게 되고 농경사회로 변화가 되면서 인구는 더욱 증가하고 오물로 인한 악취가 심해지자 화장실 존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수세식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빅토르 위고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화장실의 역사라고 말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화장실은 더럽고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집과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이 멀다 보니까 자다 말고 먼 화장실을 찾는 건 귀찮은 일이기도 하면서 무섭기까지 하죠. 화장실까지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휴대용 화장실, 집안에 요강을 두게 되고 나라와 계급 사회에 따라 요강의 생김새도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서양이나 다른 나라의 요강을 보면 나라별로 서민용, 귀족용이 따로 특색 있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호자라 불리우던 남자 소변기는 특이한 생김새와 과학적 논리로 만들어진 백제의 유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고위층 여성들은 타고 다니던 가마 안에서 사용하게 된 이동식 화장실이기도 했습니다. 로마는 수세식 화장실에 비슷한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변기 안쪽으로 자연적으로 물이 하수도로 흐르는 방식으로 그 당시 어느 나라보다 세련된 화장실이 만들어졌죠. 칸막이나 문이 없는 공중 화장실로 여러 명이 함께 볼일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기도 하는 그 당시 로마인들의 사교 장소였다는데요. 예약까지 해야만 하고 비용도 지불해야 하는 공중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지금도 돈을 받는 공중 화장실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겨울철 추워지는 대비책을 갖춘 화장실이 있기도 했다는데요. 화장실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난방시설을 갖춘 화장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화장실 벽면에 벽화를 그려 넣을 정도로 고급 화장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마 제국이 사라지게 되면서 혼란에 빠진 유럽은 중세시대의 화장실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그대로 방치가 됐던 것이죠. 이러한 화장실 문화는 더욱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를 하게 됩니다. 14세기 중세시대 런던은 늘어가는 인구로 2층에서 5층 정도의 빌라 형태의 건물인 인슐라가 지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건물의 화장실과 하수구 시설은 1층에 위치하고 2층에 사는 사람들은 오르내리기 귀찮은 나머지 사용하게 된 요강의 오물을 창문으로 내버리게 되는 지저분한 문화가 펼쳐지게 되죠. 길을 지나면서 오물을 맞지 않는 날은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오물은 거리를 뒤덮었고 정말 웃지 못할 화장실 문화의 실태가 지속되면서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하이힐과 짧아지는 의상과 모자, 향수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죠. 2021년 7월
1868년경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 조선시대 경복궁에서 궁녀, 군인이 사용하던 공중 화장실이 발견됐는데요. 바닥과 벽면을 모두 돌로 마감해 외부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미생물을 이용한 현대식 정화조와 유사한 정화시설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이고 탁월한 기술이 숨어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영국 런던으로 돌아오면 14세기부터 오물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근대적 디자인과 근접한 안정기는 1589년에서야 영국의 존 해링턴으로부터 여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정교하게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냄새와 수압의 문제를 풀지 못해 상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1775년 알렉산더 커밍스라는 인물이 등장. 해링턴의 것을 계승하여 S자 트랩으로 압력과 중력을 이용한 사이펀의 원리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물이 고여있게 하여 냄새를 차단하는 방식의 시스템으로 완성. 비로소 상용화를 이루게 됩니다. 1847년 영국 정부는 런던의 대형 하수도 시설을 완성하게 되고 현대식 화장실로 정착되면서 오늘날의 것과 거의 흡사한 화장실이 1852년 미국 반온산에 호텔 화장실이 최초로 알려지게 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일제시대의 조선 총독부, 특급 호텔, 백화점 등의 수세식 변기가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해방과 함께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1847년 이후 런던의 하수도가 완공되어 거리가 깨끗해지기 시작했지만 하수도는 단지 템즈강으로 흐르게 하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뿐 템즈강은 오염으로 심한 악취에 독가스가 발생하여 배를 타고 지나던 600명의 목숨을 앗아가 버리기까지 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19세기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하는데 런던의 주택에서 하수구로 흘려보낸 오물이 식수 펌프로 스며들게 되면서 수인성인 콜레라 전염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었죠. 이러한 전염병은 비단 런던에만 그치지 않았고 유럽, 아시아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콜레라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후 막대한 돈을 들여 상하수도 분리공사를 진행했고 템즈강의 악취와 콜레라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수세식 대중화는 언제부터일까 궁금해지는데요. 1970년대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1977년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업시설에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만 허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래식 화장실은 1980년도가 지나서도 일반 주택에서는 재래식을 이용하는 곳이 대다수였고 수세식의 대중화는 한참이 지나서야 우리 생활 속으로 스며들게 되었죠. 어느새 재래식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지금은 시골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 화장실 기구 WTO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보건 위생의 시작이자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나라와 인구가 화장실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60%, 45억 명 정도가 집에 배설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화장실이 없고 약 8억 9,200만 명의 사람들이 노상 배변을 하고 있다. 전 세계에 있는 학교 3곳 중에 한 곳에는 적절한 화장실이 없고 23%의 학교에는 화장실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위생 문제는 필연적으로 질병으로 이어지는데 매일 800여 명의 5세 미만 아이들이 설사병으로 사망하는 통계는 화장실 위생과 오염된 식수가 주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배설물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은 1차적인 위생 문제는 물론 농작물의 성장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2차적인 질병 및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한다. 화장실이 낙후된 지역에서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다. 화장실 문제가 결코 불편의 문제로 국한될 수는 없는 이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